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지지충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지지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뭐 인신충, 좌우충, 묘충, 사이충, 진술충, 충미충 이렇게 6가지 알고 있는데 뭐 7살인가? 그렇게 해서 뭐 일곱 개마다 그러니까 6칸 떨어져 있는 그런 글자들마다 뭐 지지에서 이렇게 원 그려놓고 봤을 때 예전에 제가 그 사실 공부 시리즈 아마 있을 거예요. 이 원을 그려놓고 여기부터 좌측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오화가 됐죠. 그래서 좌우층 그다음에 여기 인이 있고 여기가 신이 있었죠. 그래서 인신충 이렇게 서로 마주보는 형태 이 자리에 있을 때 충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지충에 관해서 조금 더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한 공부들을 해볼까 해요. 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충돌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 뭐 너무 일방적으로 안 좋다 뭐 깨진다 뭐 이렇게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늘 얘기 드리지만 저는 개운의 관점 이거를 어떻게 극복을 해볼까 어떻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을 생각을 해볼까 라고 이렇게 연구를 해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충은 뭐 인신충, 묘충, 충미충, 그다음에 사회충, 좌우충, 그다음에 진술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인신충, 묘충, 충미충 같은 경우는 금목상쟁의 형태라 그러니까 쇳덩어리랑 나무랑 싸워서 현실 세계를 추구한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금이 들어간 게 금이 금전 뭐 이런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현실 세계라고 얘기한 거지 않나 먹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화상존이라고 된 건 수가 정신세계 지식, 지혜 이런 걸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충이 발생을 하지 않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합이 충보다 더 우선해서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합과충은 좀 이건 학파마다 좀 다른 게 여기가 일간이잖아요. 여기가. 근데 보면은 이제 지지니까 뭐 일지가 여기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꼭 붙어 있어야지 이렇게 옆에 붙어 있어야지만 합이 작용하더라, 충이 작용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혹은 떨어져 있어도 작용을 하더라. 그 대신 작용력은 좀 떨어진다. 이렇게 학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거를 택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거. 저도 그래서 아직은 조금은 어, 생각을 결정을 못했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합보다는 충이 우선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충이 싸우고 있는 애들인데 합이 온다라고 하는 거는 충의 작용력이 좀 더 약화가 되겠죠. 왜냐면 A랑 B랑 싸우고 있었어요. 얘네들끼리 막 싸우고 있었는데 어, C라고 하는 B의 남자친구가 왔어요. 그러더니 야 나랑 놀러 가자. 이 여성에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는 싸우던 걸 멈추고 얘랑 붙어서 요때만은 얘랑 연애하는 시기만큼은 A랑은 덜 싸우게 된다. 뭐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가 연지가 되겠죠. 사주팔자 연지가 될 거고 여기가 월지가 되겠죠. 연지와 월지와의 충은 이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합니다.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머지는 다 일지, 그러니까 자기 있죠. 자기 자신하고 인간관계들. 뭐 여기는 부모님 자리가 될 거고 여기는 자식 자리가 되겠죠. 시지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관계지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운에서 오는 건 뭐 대운이랄지 세운이랄지 이렇게 딱 오잖아요. 이거는 뭐 이것도 역시 합과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세운 1년마다 오는 거 예를 들면 기해년이었으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사로 끝나는 사일주들 같은 경우는 사일충으로 이렇게 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 행운에서 오는 거는 일지만 이렇게 충을 따져본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학파마다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각 자리에 들어오는 게 십성에서의 뭔 역할이나 혹은 육진에서 어떤 역할이냐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다르게 보시는 분들도 계셨다. 이 정도로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충의 그 작용력이라고 하는 거는 일지가 여기가 가장 강하고요. 그 다음에 월 얘를 1번으로 썼어야 되는구나. 얘가 1번, 얘가 2번, 그
다음에 연주, 그 다음에 얘가 4번 이렇게 축의 작용력이 줄어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지충이 발생을 할 때에는 육친, 그러니까 여기는 조상님 자리가 될 거고 여기는 부모 자리, 여기는 배우자 자리, 여기는 자식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뭐 육친이나 어떤 심리적인 관점에서의 그 십성들을 보는 관점에 그런 것들하고 좀 생각을 해서 판단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지랑 시지랑 이렇게 충국이 형성이 되면은 뭐 자식이나 배우자 그쪽으로 뭐 안 좋게 될 수도 있고, 혹은 이 일지가 대운이나 운에서 오는 대운이나 세운하고 충돌이 이렇게 발생을 하면 일지잖아요. 일지, 여기는 배우자 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부 사이에 뭔가 안 좋을 수도 있다. 혹은 뭐 부부 사이에서 둘 중에 하나 뭔가 아프다 그러지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이 지지에서 충이 얘랑 발생을 하면 얘는 부모님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회적인 자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하면 뭐 직장을 옮긴다랄지 이직을 한다랄지 혹은 집을 옮긴다랄지 혹은 뭐 시집을 간다랄지 그런 형태로 발현이 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얘가 요 자식 자리를 때리면 자식으로 인한 뭔가 걱정거리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기 자리를 때리면 조상님 자리, 그러니까 뭐 조상님과 관련해서 뭔가 이렇게 족보랄지 뭐 집안이랄지 그런 쪽에서 뭔가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대운에서 보면 대운에서 요 밑에 거랑 그 원국이랑 뭔가 충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충을 했을 때 얘네가 깨져서 그 지장간이라고 해서 지지 안에 있는 천간의 기운들이 뭔가 이게 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게 이 위쪽에가 있으면 그게 뭐 투출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대운열지 세운에서 이 투출된 지장간 이거를 극하는 오행이 온다라고 하면 그 해당 육친의 건강 상태가 좀 안 좋아진다 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그냥 흘려서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생지예요. 역마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오묘유 같은 경우는 도화예요. 도화고 매력, 엄청난 강한 끼다 보니까 작용하는 그 충이 좀 세게 나타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진수충미 같은 경우는 얘는 빨랐고 얘는 세게 나타나고 얘는 좀 느리고 길게 나타나겠죠. 약간 느낌이 그렇다라는 거. 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천간은 우리가 그 정신적인 거, 에너지 이런 걸 나타낸다라고 하면 지지의 충이라고, 지지에 있는 충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천간보다는 바로 보여지는 건 아니겠지만 약간 좀 느리지만 좀 더 강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그 어디였지? 용어 정리한 게 있을 거예요. 사주 공부 시리즈였나? 용신이란 말이 있고 기신이란 말이 있어요. 용신은 내가 써야 될 글자고 기신은 안 좋은 글자예요. 안 좋은 글자를 충하게 되면 당연히 나한테는 긍정적인 이렇게 현상이 벌어지게 되겠죠. 반대로 용신, 내가 써먹어야 될 글자한테 누군가 와서 충돌을 한다라고 쳐봐요. 그러면 나한테는 상당히 안 좋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충은 가까울수록 작용이 강하고 멀수록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그 입장 차이겠죠. 아예 붙어 있어야지만 충이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멀어져 있는 것 자체를 아예 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관점의 차이지 않나 싶어요. 자, 그리고 하나씩 보자고 하면 묘유충 같은 경우는 가장 강력한 충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묘목 안에 간목하고 을목이가 있죠. 지장간으로. 그 유금 안에는 경금하고 신금이가 있습니다. 서로 간에 다른 오행이 없어요. 자기 자신의 영역만 있기 때문에
자신감이랄지 이런 것들이 꽉 차서 충의 작용도 엄청나게 세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대운세운에서 그 행운줄에서 오는 것들이 사주 원국에 있는 그 묘충하고 이렇게 묘목이나 유금하고 이렇게 충돌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뭔가 이 큰 사건 사고가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충돌하는 그런 묘유라는 글자가 아무래도 나의 일간 아래에 있는 일지일 때는 가장 그 센 형태가 되겠죠. 그렇게 될 거고 사주 원국에서 이 글자들이 묘유라는 글자들이 뭔가 편중돼 있거나 그러니까 너무 많다거나 혹은 완전히 고립된 상황인데 대운세운에서 이거를 이렇게 없애버릴 때에는 뭔가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날 때는 교통사고 혹은 간, 뭐 조울증, 그다음에 신경계통, 그 조울증이 오다 보니까 좀 극단적인 선택이랄지 그런 부분들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하고 관련지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우울증이랄지 이런 게 올 수도 있으니까 아 이런 해에는 조심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영상은 개운을 목적으로 이렇게 뭐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요. 뭐 친한 사람들이 배신할 수도 있고 걱정거리가 많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사주 원국의 이 묘와 묘충일 때 이 글자가 너무 한쪽으로 몰빵된다랄지 아니면 고립된 형태가 아닌 조우가 잘 이루어지고 균형을 갖춘 사주라고 한다면 이 묘유충이 뭘 의미하냐 승진, 합격 혹은 뭔가 선거에 당선된다랄지 이런 내가 뭔가 자격을 얻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 자체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자기 사주 원국에가 글자가 과정, 그러니까 만약에 묘묘묘묘묘 막 이렇게 됐을 때 묘충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큰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닌 뭐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 사주에서 묘유충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그냥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거다. 근데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승진이나 합격이나 시험에 합격이나 뭔가 당선이 선거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선거에 당선이 되려고 하면 내가 그 선거에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험도 합격을 한다라는 건 공부를 하지 않고서 어떻게 시험을 합격하겠어요. 그래서 노력이 먼저 수반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똑같은 이 도화의 충인데 자오충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인기, 명예 관련이에요. 인기, 명예 관련 이런 거 관련해서 뭔가 사건 사고가 생긴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정신세계 추구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심리적인 불안 증상이 막 일어나면서 뭔가 부부간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왜냐면 이 일지가 여기가 배우자 궁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도 정신적인 거니까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질풍노도의 시기처럼 뭔가 반항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묘충하고 아까 차이점은 묘충은 조울증이라고 했었고 자오충은 그냥 우울증이라고 했었죠. 조증은 없나 봐요. 그냥 뭐 안 좋은 것만 있나 아무튼 욕구 불만이랄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내년에가 경자년인데 그 자오충에 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수는 오화를 끄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기세가 비등비등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게 어디가 결판이 날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더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뭐 주거지를 정착하지 못하고 옮긴다랄지 아니면 이 뭔가 정신적인 이 세계였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황장애랄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만약에 이게 이제 그 사주가 원국 자체가 좀 균형 이루고 좀 잘 구성된 사주라고 하면 좌우충이 생길 때는 자녀를 얻게 되거나 아니면 재물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묘충 같은 경우는 뭔가 자격을 획득한다랄지 당선이 된다랄지 그런 변화를 보였다라고 하면 좌우충은 긍정적으로 봤을 때는 재물이 날지 이렇게 자녀를 형성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해서 도화에 관한 충에 대해 정리를 해봤고요. 다음에 이 바쁜 인신사회 생지에 관해서 보자고요.
예를 들어 아까 빠르게 나타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인과 신 자체가 역마에 해당을 해요. 생지. 얘네들이 충돌을 하면 뭔가 속도가 팍팍 붙어요. 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그게 더 확 이게 되고, 내가 좋은 일이 됐을 때는 이게 확, 그러니까 촉매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주 원국에서 뭐 이게 뭐 몰빵이 돼 있다랄지, 그러니까 이 원국이 뭔가 하나의 그 과다가 된 상태랄지, 아니면 이게 고립이 된 상태에서 뭔가 별로 이게 꼭 필요한 형태의 그 오행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게 충돌이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시작은 했어요. 얘가 시작은 하는데, 인신중 같은 시작은 하는데 어때요? 마무리를 못해요. 마무리를 못하게 된다는 인신중.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직장을 계속 이직을 한다랄지, 아니면 부서도 계속 이동을 한다랄지, 혹은 집도 계속 이사를 한다랄지, 혹은 이게 뭐 이 글자들 자체가 해외랑도 관련이 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해외로 간다랄지, 뭐,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이별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변화, 변화라는 단어로 이거를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화, 그리고 이 심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충돌이 오면, 인신충이 오면은 갈팡질팡하게 되다 보니까, 결정을 못해 갈팡질팡하게 되다 보니까 변덕이 심해 보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이동수니까 이동을 하다 보면 교통사고를 뭐 생각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신경계통 질환이랄지 그런 분들 조심해야 되고, 공황장애, 그리고 자녀가 좀, 이거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한데요. 그런 분도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충을 보자고요. 역시나 똑같이 생지예요. 생지. 생지인데 얘도 역마예요. 뭔가 활동을 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얘네도 비슷해요. 변화, 변동 뭐 이런 것들. 이 사주 원국이 좋을 때는 당연히 평탄하면 이 충돌 자체가 나에게 긍정적인 뭔가 좋은 이런 변화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부정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그 오행이 몰빵되거나, 아니면 막 다른 것 그 영역들로 둘러싸여 딱 하나 있고 고립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충에 의해서 그 성분 자체가 조금 소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 나에게 안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회충의 경우에는 당뇨, 신장병, 그리고 심혈관계통 뭐 이런 거, 중풍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계통이랑, 그다음에 이게 순환하는 계통 있잖아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흘러가는 거, 해수 흘러가는 거, 이게 생식기 뭐 이런 거, 비뇨기 계통 이런 것들, 소장 뭐 이런 것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화계에 해당하는 글자, 묘지에 해당하는 고지, 묘지 뭐 이런 말들을 부르는데, 진술충미에 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진술충 같은 경우는 명예랑 자존심과 관련된 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화상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진술충은 물을 얘네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되냐면, 그 수가 아니라 뭐지? 화 같은 경우는 번영, 확장, 팽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오행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그 충돌을 하게 되면, 이 지장간에 있는 글자들이 뭐 투간, 그러니까 천간에 있는 글자가 똑같은 게 나오면 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하고 연결이 돼서 승진이랄지 합격한다랄지 당선. 아까 승진, 합격, 당선은 뭐와 관련이 있었죠? 승진, 합격, 당선은 처음 해봤던 묘충과 관련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혹은 사업을 뭔가 확장한다랄지, 혹은 신장 개업을 한다랄지, 혹은 이사를 한다랄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내 명예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로 관련된
그 이벤트, 사건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이거는 그 뭐라 그러지? 사주가 이게 만약에 이 진술이라고 하는 글자가 몰빵에 막 돼 있다. 몰빵이 많이 돼 있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벌어지는 거다. 그럼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이게 부정적인 거면 생각을 해보자고 어떤 형태로 나타나게 될까요? 이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명예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고집을 부린다랄지 혹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뭐도 해요. 거짓말도 하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토라는 오행이 우리가 어떤 그 인체기관에 어떤 거를 상징했었죠? 위장을 상징했었어요. 그래서 위장기관을 조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수기의 조절이 없으면, 그러니까 수기라고 하는 건 아까 생식 그런 계통이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생리불순, 피부병 혹은 조산, 불임, 난산 뭐 이런 것들하고 관련지어서 이렇게 볼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냥 그러려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충미충 역시나 마찬가지 명예충으로 그 진술충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된다. 얘네들은 묶어서 보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뭔가 복잡스럽게 지지충에 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간단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해보자라고 하면 지지충이라고 하는 거면 여기에 있는 지지들이 충돌을 하는 거고 합이 충보다 우선을 하기 때문에 합이 원곡석에 있다라고 하면 충이 들어오거나 충이 있더라도 그 작용하는 정도는 좀 더 작아지게 될 거다. 그리고 충이라고 하는 게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단 그 사주 속에서 오행이 뭔가 몰빵돼 있거나 글자가 몰빵돼 있거나 아니면 그 글자가 충당하는 글자가 고립되어 있는 형태라고 하면 나한테 필요한 그 하나 있는 거기 때문에 나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게 깨지거나 충돌하면 안 좋은데 그게 깨졌기 때문에 아무튼 몰빵이나 너무 많거나 너무 부족하거나 이런 것 둘 다 안 좋은 케이스다라고 생각하고 균형이 갖춰진 경우에는 그게 긍정적인 형태로 발현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년지랑 그다음에 여기가 년지였죠. 여기 년지랑 그다음에 월지랑 충돌은 심리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나머지 이 일지와 월지는 뭐 부모님일 거고 일지와 시지는 자녀일 거고 그다음에 행운에서 오는 거는 배우자 궁이니까 배우자랑 관련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묘충 같은 경우는 뭐 부정적인 거는 냅두자고 부정적인 이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얘를 잘 발현하려면 뭐 승진 혹 합격 혹 당선될 수도 있다. 그러려면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랄지 선거에 먼저 나가서 유세를 잘한다랄지 아무튼 노력이 필요하다. 결국은 중요한 건 사주보다도 중요한 건 내가 운이 왔을 때 그거를 잘 써먹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를 하고 노력을 해야 될 거다라고 하는 거. 특히나 사주팔자가 더 불리하고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준비들을 미리 해놓으셔야 될 거다라는 거. 좌우충 같은 경우는 인기와 명예 관련 쪽이 될 거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을 수도 있다. 부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런 형태.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이게 자녀를 얻거나 아니면 재물 쪽으로 뭔가 이렇게 좋은 형태가 될 거다. 인신충 같은 경우는 역마다 새로 시작하는 거다. 사회충도 마찬가지지만 활동이랑 뭔가 행동하는 것들 그런 것들 관련이 이렇게 돼서 좋은 일은 더 확 좋아질 거고 안 좋은 일은 더 확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 이렇게 얘기를 지을 수가 있고요. 역시나 이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 혹은 주거지 이동 이런 것들하고 많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휙휙 변하는 부분들이 남들로 하여금 봤을 때는 변덕스러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교통사고, 왜냐면 이동하다 교통사고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라. 이렇게 연결지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인체로 봤을 때는 신경의 전달 체계이기 때문에 신경계통 질환에 좀 신경을 쓰시라. 이렇게 얘기를 지어드리고 싶고요. 사회충 같은 경우는 보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장의 이동, 주거의 이동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병이 그 우리가 화 같은 경우는 심장 이런 쪽하고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보고, 수 같은 경우는 그 생식기나 비뇨기 계통과 관련지었기 때문에 당뇨, 신장, 중풍 뭐 이렇게 심혈관 계통 이런 거, 그다음에 비뇨기 계통, 그리고 소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셔라. 안 좋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운동을 하면 이 모든 게 다, 운동을 하고 병원 가서 체크를 하고 건강검진을 하면 미리미리 다 모든 게 케어가 되겠죠. 이게 제가 얘기하는 충이 왔을 때도 뭔가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는 미리 준비된 삶이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진술충하고 충민충 같은 건 명예와 관련지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지지충에 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작용이 어떻게 되고 어떤 형태로 대충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처음 한 번 본다라고 해서 머릿속에 다 기억이 나겠어요. 그리고 샘플이나 예시를 다 보지 않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겠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뭐를 하라고요? 딱 하나, 여러분 그리고 제가 필요한 거는 이거예요. 알 때까지 한다라는 거. 자, 영상 여기까지 하였고요.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공부해서 계속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부를 했으면,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 매번 댓글 달아주시는 코코기염님 감사합니다. 제가 인사를 매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매번 영상을 만들 때마다 깜빡깜빡해요. 지금 딱 떠올라서 인사를 드렸어요. 늘 인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